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화이팅 하는 하루 되세요. 자, 미증시가 살짝 밀렸는데, 연준의 비둘기파, 주로 비둘기파 매파의 차이는, 매파는 강력한 긴축, 즉,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빠르게. 그리고 비둘기파는 좀 괜찮다, 긍정적이다. 자, 금리를 좀 느리게 올려라. 뭐, 이거 차이거든요. 근데 전형적인 비둘기파예요. 전형적인 비둘기파인 분이 바로 좀 금리를 올려야 된다. 오히려 이러다가는 디폴트가 날 수가 있다. 디폴트는 아니고요. 대차대조표 빠른 축소가 필요하다.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뭐 그거에 따라서 근데 이것도 하나의 선수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잘못 시작한 게 주식시장이 휘청하면 무슨 금융당국이나 정부가 놀랄 것 같지만 지금 그거를 언급하는 거는 주식이 경제라고 그냥 주식시장을 은행처럼 주식시장을 채권처럼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채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죠. 바로 채권으로 발행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채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을 생각하니까 주식이 밀려도 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바로 우리 개인 투자들 뿐이에요. 기관은 손실이냐고요? 기관은 공매를 치고 숏을 하물며 선물도 숏을 쳐서 그러면 선물을 자 차익 거래를 또 유발을 합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요게 오늘은 이벤트가 없고 내일 금융 이벤트가 환매수라는 게 있어요. 금리를 낮춰주는. 이게 바로 선물지수예요. 그리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선물지수 365.3, 364.70. 근데 우리가 이제 동시효과 때도 봐야 되는데 두 개를 딱 비교를 해버리면 얘네가 어디서 차익 거래를 유발하냐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몇 가지들이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자, 코스피 200 여기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지수. 자,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매매를 한다고만 기관이 우리를 위한 증권사가 우리를 위한 거는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돈을 뺏을 뿐이지. 자, 이게 코스피 보시면 200 지수고 이게 선물 지수예요. 선물 지수가 더 높죠? 백워데이션인데 얼마 전에 선물 지수가 1까지 높아졌어요. 그러면 그게 콘텐코 중에서도 상승장인데 유지가 되지 않는 한 자, 근데 그날 하물며 상승장이라고 그랬는데 선물 지수가 코스피 지수보다 높았다고요. 1이나. 그러면 1이 유지가 되는데 1이 유지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딱 지수를 보시면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파란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거래했을 때 이게 파란색으로 왜 거래가 되나요? 체결가. 자, 이 코스피 200은 코스피 시총 안에서 200 위안에 들어가는 시총이 높은 순으로 지수를 매긴 거예요. 주로 대형주겠죠? 근데 이 대형주가 코스피 종합, 여기 나오는 이 코스피 종합 지수보다 자, 상승을 하지 않고 훨씬 더 낮았어요. 코스피, 자, 코스닥 나오는데 코스피 종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코스피 종합 오르고 떨어지는 것보다 이 지수가 훨씬 그날 상승이 코스피 종합이 예를 들면 0.5% 상승한다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가 0.3% 이렇게 그 얘기는 대형주가 올라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대형주가 시총에 막대한 영향을 준 대형주가 상승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코가 돼도 의미가 없다고요. 대형주로는 대형주가 자 끌어올릴 때는 바로 비차익 프로그램이 아이고 어려워지지만 이 밑에 비차익 프로그램이 움직여서 그래요.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왜냐면요. 개인이 매매를 하는 게 아닌 프로그램은 기관과 외국인이 사들이는 거예요. 기관과 외국인이 전적으로 사들이는 게 바로 그러면 종목을 막 검색을 해서 삼성전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스켓을 구성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바스켓을 한꺼번에 사고 파는 게 자 바로 이 대형주가 상승하게 돼서 대형주도 상승하는데 선물 지수가 상승을 해서 선물이
이 대형주 코스피 200 지수보다 1포인트.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 365 장중에 계속 유지가 며칠이고 365.30, 364.74인데 자 365.74 위에서 계속 진행되면 이건 상승장이거든요. 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볼 때는 변동성은 하락이 아닙니다. 변동성은 하락이 아니라 변동성은 바로 자 등락이 커야 되는 구간이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즉 지수가 움직여야지 되는데 지수가 지금 분명히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하락 쪽이어야 되는데 폭락을 해버리긴 해야지 돼요. 그런 금리 때문에. 근데 금리를 파격적으로 못 올렸어요. 이유는 러시아 문제가 자 들어가니까. 왜 러시아 문제가 들어가냐고요? 경기가 좋아서 2020년대 코로나 때문에 시장에 돈을 풀었는데 경기가 좋아져서 기업들도 월급을 주고 상여금을 주다 보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이런데 너무 많이 풀리니까 돈을 회수해도 경기는 괜찮겠다. 금융시장도 그렇고 다 괜찮겠다 해서 회수를 하려고 보니까 딱 막힌 게 있어요. 바로 러시아 전쟁 때문에 기업들 경기가 안 좋아지게 생겼어요. 러시아 문제 때문에 돈을 안 주니까 러시아에서도 그리고 세계적으로 돈이 다 그 연쇄적으로 비우호국들은 러시아 채권과 러시아 루블을 받게 되겠죠. 가격이 뭐 거의 바닥으로. 국가 신용등급이 C등급이다 그러면 이건 부독 위기예요. 우리가 정크본드 주로 망하는 회사와 안 망하는 회사지만 본인들이 보기엔 요거는 가까스로 살아나다 지금 헐값인데 이런 종목을 손대는 게 바로 정크본드도 삐삐삐 뿔 마이너스를 손대지 않는데 나라의 나라의 국가 재무 채권이 C등급이다. 국가 등급이 신용등급이 C등급이다 그러면 위험해요. 근데 우호국에 중국이나 이런 쪽에만 러시아가 자 달러채를 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 경기들이 다 러시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다른 쪽에서 오더라도 거기도 문제가 있으니까 자 네덜란드에서 들어오는 달러도 그렇고 제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게 돼서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나온 건 지금 금리를 못 올리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자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해서 5월에 대차대조표의 빠른 축소는 바로 자금을 회수요. 하물며 중국은 어떤 식으로까지 하냐면요. 지준율을 낮춰버릴 수도 있어요. 국가 금융권이 갖고 있어야 되는 이런 지급준비금이 있거든요. 은행이 돈이 땡전 한 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 빌려주고. 자 1000만 원의 적금이 들어왔으면 예를 들면 200만 원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죠. 그 지준율을 낮춰버리는 그거는 중국이 금리를 낮추는 효과랑 똑같아요. 시장의 돈을. 근데 대차대조표를 빠른 축소를 한다는 건 시장에서 자금을 금리를 특히 빠르게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 제재 상하이 봉쇄 지속이 지금 되고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첫 물가 긴급 점검에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진 채권 시장이에요. 자, 제가 4%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물가채는 10년물 국채 바로 10년물 물가채가 바로 인플레이션 지수가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물가가 이거예요. 두 개가 진행이 된대. 자, 아직은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돼야지. 자, 이 두 개가 바로 물가채. 21-11은 지표물이. 10년물 채권은 작년 11월이 대표 채권이 되고요. 막 10년을 해서 몇 월 달, 올해도 벌써 몇 번을 풀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의 합산이 아니라 합산 못해요. 이게 그 20-5가. 그래 생각해 보세요. 20-5가 지표물인데 이 지표물이 바뀌었을 경우에 지금 지표물을 20-5로 잡아놓고 있으니까 금리가 더 오르는 거예요. 지표물이 바꾸면 지금 4%가 넘었거든요. 훨씬 더. 그럼 여러분 대출금리는 거기에 가상금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제가 계속 누누이 작년에도 그렇고 확정으로 받으시라고 했어요. 확정으로 받는다고 여러분이 담보대출 30년 했다고 아니요. 5년만 가능합니다. 그게 금융채 5년이요. 그리고 가계대출을 막은 이유는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서 뭐 집값을 틀어잡겠다고 가계대출을 막은 이유가 아니에요. 이제 5월부터 MBS 채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은행 사태가 그래서 나왔고 MB은행 저기 MBS 채권 우리 19년도에 너도 나도 안심전환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들이 덜 받았어요. 다 받다가. 그럴 수밖에 없죠. 3년부터 원금을 갚아 나가기 시작하지만 3년 동안 채권을 쥐고 하늘에서 돈을 빌려서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하지만 은행이 우리한테 받는 이자는 더 크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한 번씩 사실 폭락은 나와버려야지 되는데 나오질 못해요. 그리고 이 폭락이 나와버려야 되는 이유는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 근데 이러다가 폭락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져서 안전자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탈을 해버리면 국채 가격이 빠지고 금리가 폭등을 하고 환율도 폭등을 해서 원달러당 우리의 환전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 자금시장에서 이탈이요. 여러분이 어마무시로 폭락을 했던 때, 코로나 때, 그리고 20년도 6월 코로나 그때나 폭락을 할 때 4%, 5% 이렇게 지수가, 코로나 때 7%도 빠졌을 때가, 그때는 국채가 이탈을 해서 금리가 올라갔어요. 미국도 108달러에서 103달러로 하락을 했는데 그때가 바로 코로나 때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국채가 얼마냐고요? 그때 103달러. 미국의 국채가 103달러요.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죠. 뭐 지금 보신다. 코로나 때 미국 국채는 108달러까지 하락을 하다가 정말 미국이 6% 하락했나요? 우리가 그때 7% 하락했어요. 그때 거의 엄청나게 하락을 했을 때 미국은 108달러에서 103달러로 떨어졌거든요. 미국 그게 10년물 채권이요. 미국 10년물 채권의 가격은 지금 94달러입니다. 금리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는 0.5요. 지금. 그러니 이제 5월과 6월 달 0.5가 아니 4월은 못 올려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뭐가 없습니다. 연준 회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때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 풋이 올라가겠지만, 저희는 변동성 시기는 지수가 폭락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수가 오르고 떨어지고 반복을 해서 어디에 방향을 못 맞추겠지만 파생은 변동성 시기에 방향을 맞춰야 되겠죠. 그때도 파생도 욕심을 내서는 안 돼요. 수익 나면 줄이고 저가를 베팅. 다 빼버린다. 다 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높은 가격에 막 부랴부랴 다 빼는 게 아니라 잃을 건 일부는 잃겠다고 베팅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냥 사실 파생은 배포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지르는 게 아니라 크게 1000%, 10,000%, 2000%가 나와도 몇백 퍼센트 일지언정 그래도 한 번 100%밖에 수익이 안 나는데 더 떨어질 것 같다 해서 돈을 더 넣는 게 아니라 내 금액을 항상 12개월로 나눠서, 그게 배포예요. 돈을 지르는 건 배포가 아니라 그건 노름이요. 그건 뜬금없는 행동이지 배포가 아닙니다. 배포는 일정 물량 수익 내고도 더 수익이 낼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 금액으로 분산을 정확하게 하고 기다리는 게 그게 배포 있는 거지, 돈을 지르는 건 배포가 아닙니다. 그냥 발악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환율 시장도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현재 현물한 가격도 나오고 있고, 딱 보시면 어저께하고 오늘 4월 6일 날짜로 변화된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고시입니다. 7시 49분 정도까지 나왔던 393차인가? 하여튼 그때까지 나온 거고요. 여러분, 제가 저녁에 야간 방송할 때 한 번씩 제가 알람을 맞춰놓고도 강의를 하다 보면 까먹어버린대요. 봐놓고도 마지막 회자의 환율을 보여주세요. 그럼 캡처를 떠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우리 재정 환율은 요걸로 들어갑니다. 1210권이 우리의 바로 오늘 역외를 반영한 환율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환율은 현물한 비교가 나오고 있어요. 요거보다 올랐는지 보면 현물한 비교표. 지금은 1219.8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올랐어요. 그렇죠? 이때보다도 또 올라서. 하지만 변동성장이요. 뭐든지 한 3%대만 이제는 더 나오면 만기가 가까우고 있는데, 이 장에서 수익을, 우리는 이 장에서 수익이 없었습니다. 이 장이 된다. 이 장에서. 왜냐면 저희는 2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이미 이때 봤어도 우리가 손에 쥐운 게 없으니 저가를 차월도 안 움직여요. 이때는 더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폭락할지는
이때 당연히 주식은 떨어지죠. 자, 이때 견디신 분들도 이제 실적들 나오기 시작하죠. 자,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장 이후에는 자금을 무조건 줄여야지 돼요. 더 큰 장이 지금 3주 동안 이렇게 횡보하고 있어요. 파생시장은. 근데 이때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그 수익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파생은 그만해야지 돼요. 이거는 팔았다가 다시 샀다는 거예요. 그 품만 보고 타임머신을 타는 겁니다. 저희도 타임머신을 타면 안 되지만 만기가 다음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내 평단 밑에 있어도 단타는 지금 치면 안 되고, 자, 호가 위로 거는 거, 지금부터는 내 평단 밑이어도 플러스가 난 것들은 그날 60% 오른다. 아, 근데 푸시 70% 떨어진다. 그래도 마찬가지. 60% 오른쪽에서 일부를 빼가고 저가를 갖고 있어야지. 5원짜리가 10원 됐다고, 10원짜리가 20원 됐다고 100% 올랐네. 그래서 걔를 빼면 안 됩니다. 높은 가격대의, 즉,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363에 가까운 높은 가격을 빼야지. 정말 만기날 폭등을 했을 때, 주로 만기날 폭등을 해야지 이런 게 나오지. 이게 아무 때나 막 큰 장이 아무 때나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폭등을 했다 그러면 만기날. 하지만 우리가 만기날까지 가지고 무조건 만기날까지 가지고 있는 게, 자, 그게 정답은 아니겠죠? 근데 만기날 갖고 있을 때는 그 물량은 차월로 갖고 있어야지 돼요. 이거 다 만기날 터진 거예요. 날짜 딱 퍼센트만 봐도. 그래서 차월을 못 뺀 푸세, 못 뺀 고래, 저가 대비 차월을 갖고 있어야지 돼요. 그 얘기는 등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 만기날 이후에도 등락이 안 나온다 그러면 차월을 사는 거지. 바로 이 구조예요. 이거 98 들어간 것만 봐도 딱 알죠? 마이너스가 99까지기 때문에 만기날이에요. 당월물을 많이 못 들어가요. 만기날 이렇게 떴어도 못 들어갑니다. 차월을. 당월 10만원 갖고 있다 그러면 차월 200만원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차월이 이렇게 움직여 버리니까 차월을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이 차월도 저가로 갈아타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훨씬 차월을 더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지금 차월이 공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들어가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하는 하루 되시고요. 지금 채권 지수는 이미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게 금융이거든요. 야간 선물이 올라서 정말 다행. 미국. 하지만 채권은 오늘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서, 자, 이대로 유지가 되면 환율이 어떻게 되든 우리 금리는 또 올라가게 됩니다. 금리는 이미 3%를 애저녁에 넘어가서, 자, 엄청나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단기채가 가격이 더 비쌉니다. 장기채보다. 우리가 장기 부채는 괜찮고 단기 부채가 더 위험하다 그랬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장기 부채에 금리를 더 줘서 참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하는 하루 되시고요. 성풀은 무조건 분산 투자의 예약 매도. 제가 신이 아닙니다. 2%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이 2%, 8% 들어갔을 때는 8%, 지금 8% 들어간 종목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8%. 그리고 종목을, 자, 하지만 우리 이외에 무기명자 회사가 약정에 의한 추가 발행 채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 회사채가 있어요. 딱 퍼센트를 지키신 분들이 철저하게 수익 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로 닫겠습니다. 회원분들은 바로 들어오십시오.